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저장소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죠. 그런 데이터들을 논리적인 그런 구조로 우리가 조직화를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구축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저장소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저장소라는 거는 논리 데이터 저장소라는 게 있고요. 물리 데이터 저장소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논리 데이터 저장소라는 거는 데이터하고 데이터 간에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해서 논리적인 구조로 조직하여 있는 거, 그걸 보고 이제 논리 데이터 저장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데이터 저장소라는 거는 논리 데이터 저장소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운영할 수 있게 그 환경에 물리적인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실제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물리 데이터 저장소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고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뭘 얘기하냐? 자, 만약에 이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해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람이 A라는 문서가 필요해요. A라는 문서가 필요한데 자기 컴퓨터에 A라는 문서를 뒤져보니까 문서가 없어요. 문서가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 A라는 문서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A라는 문서를 막 만들어서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할 거 보고하고 결제받을 거 결제받고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할 거예요. 자, 요 2번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이제 B라는 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B라는 문서를 자기 컴퓨터에 뒤져보니까 없거든요. 없으니까 또 이 사람은 또 B라는 문서를 만들겠죠. 만들어서 이제 자기 컴퓨터에 저장하고 결제받고 할 거예요. 요 세 번째 사람은 A라는 문서가 필요해요. 문서가 필요한데 이 자기 컴퓨터에 뒤져보니까 A라는 문서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A라는 문서를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서 또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번 사람이 B라는 문서가 필요해요. B라는 문서가 필요한데 자기 컴퓨터에 뒤져보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B라는 문서를 또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결제받을 거 결제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여기에는 지금 A라는 문서가 두 개가 있고 B라는 문서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한 회사에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A라는 문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너 A라는 문서 있어? 너 A라는 문서 있어?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3명밖에 안 되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직원들이 20명, 3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사람 하고 이렇게 있을 때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다 저장시켜.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랑 각각의 이제 사람들의 컴퓨터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사람이 만약에 A라는 문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면 돼요. 검색을 했더니 A라는 문서가 없어. 없으면 이제 이 1번 사람이 A라는 문서를 이제 만들 거예요. 작성을 하고 나서 그걸 다 작성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컴퓨터에는 이제 A라는 문서가 있겠죠. 그리고 2번 사람이 A라는 문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뒤져보면 되겠죠. 뒤져봤더니 A라는 문서가 있어요. 있으면 또 만들어요? 안 만들고 그냥 갖다 쓰겠죠. 그 다음에 3번 자리에 있는 사람도 A라는 문서가 필요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만 또 뒤져보면 되겠죠. 뒤져봤더니 A라는 문서가 있네. 그럼 갖다 쓰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 B라는 문서가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이 4번 사람이 B라는 문서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때 이제 5번 사람도 B라는 문서가 필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니까 지금 현재는 B라는 문서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지금 4번 사람이 만들고 있지 아직 저장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5번 사람도 데이터베이스에 B라는 문서가 없네? 그리고 B라는 문서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요 4번 사람이 B라는 문서를 다 만들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을 시키겠죠.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B라는 문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5번 사람도 좀 있다가 이제 B라는 문서 다 만들었죠. 다 만들면 또 데이터베이스에 또 저장을 하겠죠. 그럼 B라는 문서가 벌써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있나 없나 계속해서 검색을 해서 중복된 데이터는 계속해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왜? B라는 문서 2개 저장해 놔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데이터인데요. 필요가 없잖아요. 요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동적으로 그렇게 사용된 그 데이터를 중복을 배제해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통합을 시켜서 쉽게 이 데이터에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게 저장 장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운영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데이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요. 그때 이제 중복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100%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중복을 최소화를 시켜서 중복을 이제 배제시킨 그런 데이터의 이제 모임을 보고 우리가 통합된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고, 저장된 데이터 그러면 얘네 이제 말 그대로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저장 매체에 저장된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 이제 고유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운영 데이터라 그래요.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수용하고 유지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공용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MS요. DBMS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우리말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DBMS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DBMS가 해주는 일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검색된 그 정보들을 생성도 시켜줘요. 이런 데이터 있어. 그렇게 생성도 시켜주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DBMS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기존 파일 시스템이 갖는 데이터의 종속성 그리고 중복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이 우리 DBMS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요.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필수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필수 기능에는 정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조작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제어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기능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데이터 있죠. 데이터의 타입이 됐든 구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정의하고 그리고 이용 방식 그리고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 조작 기능이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도 하고요. 갱신도 할 수 있고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조작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능, 그러면 제어 기능은 데이터의 이제 무결성이 됐든 보안이 됐든 권한 검사가 됐든 병행 제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제어 기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는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 기밀 문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신입사원들이 못 보게 해야죠. 그래서 각각의 직급별로, 회사에서 각각의 직급별로 어디까지 볼 수 있게, 어디는 못 보게, 누구는 이걸 볼 수 있게, 누구는 못 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권한 같은 것도 우리가 부여한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가 만약에 이제 뻥 났어요.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제어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BMS의 필수 기능 3가지, 그러면 제어, 정의, 조작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 좀 하세요. 만약에 친구 중에 조금 소외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항상 움츠려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더 많은 정을 주면 돼요. 정을 줘서 더 친하게 잘 어울리면 되겠죠.
해서 그런 친구들한테 쟤한테 뭘 줘라? 정을 줘라.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해서 재정조 하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게 이제 뻔하죠. 왜? 이런 것들을 써놓고 이게 무슨 기능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이런 설명을 써놓고 이게 무슨 기능이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그러면 데이터 독립성은 종속성에 대비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독립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적 독립성 그리고 물리적 독립성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논리적 독립성이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있죠? 그 응용 프로그램이랑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따로따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독립을 시켜서 데이터의 이제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만약에 변경을 시키더라도 그 응용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더라.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너는 너, 데이터베이스 나는 나 하고 너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논리적 독립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독립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랑 보조기억 장치 같은 그런 물리적인 장치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 따로따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를 만약에 추가를 시키거나 변경을 하더라도 그 응용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더라. 왜? 응용 프로그램하고 그런 보조기억 장치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움직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디스크 같은 그런 보조기억 장치를 추가시키거나 변경을 시켜도 응용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안 받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요. 스키마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됐든 제약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명세를 기술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스키마라고 불러요. 이 스키마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라는 게 있고요. 개념 스키마라는 게 있고 내부 스키마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스키마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해서 일반 사용자가 됐든 아니면 응용 프로그래머가 됐든 이런 각각의 개인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의한 걸 보고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그런 논리적 구조 그걸 보고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해요. 해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를 이제 종합적으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해요. 해서 이 개념 스키마라는 거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스키마요. 내부 스키마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 컴퓨터 내부에 보면 물리적인 그런 저장 장치 있죠. 그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보고 우리가 내부 스키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장된 그 레코드의 형식이 됐든 저장 데이터 항목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 방법이 됐든 아니면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인 그런 순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우리 내부 스키마예요. 이 스키마는 우리 필기시험에서도 엄청나게 자주 나왔던 거고 이 실기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으니까 이 스키마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낼 때 이거 쭉 써놓고 이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개념 스키마가 정답이 되는 거고 이걸 써놓고 이게 뭐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키마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키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기억하냐. 자,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왜 한 개예요, 이게? 왜 한 개예요? 왜? 그 다음에 얘는요. 동그라미 몇 개예요? 두 개죠. 왜 두 개예요? 왜? 얘는요. 동그라미가 세 개죠. 왜 세 개예요? 왜? 얘는요. 동그라미가 네 개죠. 왜 네 개예요? 왜? 왜 네 개예요? 해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왜 네 개 하고 그렇게 기억 좀 하세요. 왜 네 개? 왜 네 개? 왜 네 개? 스키마의 종류에는 왜 네 개 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만 나오는 그런 용어들 있죠. 그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